만기 전날 선물을 장중에 6천 계약 이상 던지면서 선혈물 가격차인 베이시스 악화를 유발시킨 탓이었었는데요. 오늘 만기일인데 어제 어느 정도 물량이 출하됐기 때문에 오히려 짐을 좀 벗어놓았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경계감을 늦출 순 없는 하루라 하겠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뉴욕 증시부터 분위기가 별로였다라는 점도 있겠는데 이 부분은 조금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넷 옐런 연준 의장 지명자가 오늘 밤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연설문 내용이 시장에 우호적일 것이다. 소문이 퍼지면서 이미 뉴욕이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마감을 했었고요. 뉴욕 증시가 끝난 다음에 이 청문회 모두 발언 읽은 내용이 시장에 공식적으로 오픈이 됐습니다. 시장의 내용은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실업률 너무 높다. 경기 회복 아직은 아니다. 테이퍼링은 경기 회복을 뚜렷할 때 해야 된다라는 양적 완화 지속 의지를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장이 오늘 확실히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자넷 옐런 입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옵션 만기 매도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걸리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금통위의 금리 결정 이벤트가 같이 걸려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신 대로 오늘은 특별히 옵션 만기를 이어서 파생 쪽 전문가와 전화 연결도 특별히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기 전날 시장이 참 고통스러웠거든요. 양시장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 조금은 다시 보기 두렵지만 전일장 다시 보고요. 오늘장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이네요. 자, 전일장에 관한 한마디 5분의 의견을 모아보니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최승 차장님은 프로그램이 비차익까지 모두 합쳐서 2,500억가량 매도 우위였다 하셨고, 정영훈 팀장님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8일 연속 계속됐는데 변동성도 컸다라는 의견 남기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는 와중에 외국인 기관 모두 팔았다라고 하셨었는데, 기관은 장 초반에 팔다가 사다가 다시 팔면서 조금 아쉬운 그런 매매를 하기도 했었었죠. 김영겸 팀장님 은요,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많아서 그에 따라 선물에 따라 현물 시장까지 흔들리는 소위 웹도덕 현상이 전일 나왔다라는 평가 내려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은 테이퍼링 우려 속에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고 때문에 시장은 하락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프리뷰입니다. 오늘 어떻게 될 것인가? 옵션 만기날. 자, 먼저 최승 차장님은 순책 잔고가 4조 2천억가량 지금 수준인데 상당히 높죠? 때문에 물량 부담도 많고 상당히 무거운 만기라 매도 우위가 예상된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도 옵션 만기 변수 짚어주셨고요.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도 오늘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시장이 1960선까지 허용을 했지만 아래쪽에 놓여있는 200일 이평선 1950포인트 정도는 아마 지지가 될지 그걸 이제 좀 확인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영겸 팀장님은 자넷 옐런 차기 연준 의장의 청문회 연설문이 이미 공개가 뉴욕 증시 끝나고 나서 됐죠. 이거에 따라서 오늘 우리 장이 상당히 좀 연동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같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은 코스피가 최근에 또 특별히 전일 낙폭에 과다했었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어떠냐, 가장 심플하고 확실한 전략까지 주셨네요. 특별히 오늘은 동부증권 마포지점에 계시는 김영겸 주식팀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일에는 만기 전날이라 좀 웹도덕 현상이 심했던 것 같은데 옐런이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 연설문 내용이 선 공개가 됐는데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큰 폭으로 났죠. 그럼에 따라서 비차익, 차익 거래, 비차익 순매도가 이제 출회를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하락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외국인 어제 매도세는 19,000주 정도, 그다음 기관 역시 16,000주밖에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 가량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이 이제 아무래도 자넷 옐런 그 청문회에서 어떤 연설을 하는지에 그런 조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현물로
매수세가 들어오기 힘든 상황에서 단기 선물 세력이 저희 오늘 옵션 만기일과 연동이 되면서 이제 큰 폭의 선물 매도를 단기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것이 시장의 웹도독 현상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자넷 옐렌 이제 연준 의장의 그 연설문이 나왔고 미국 역시 미리 이제 그런 찌라시로 소문이 돌았는데 진짜 장 마감 후에 이것이 발표가 되었죠. 지금 보시면 지금 Q2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양적 완화는 최선책이다. 아직은 실업률이 이제 자넷 옐렌 차기 의장이 생각했을 때 지금 실업률이 아직 높은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유지하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연설문이 공개가 되면서 현재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달러의 움직임인데요. 보시면 지금 달러 유로 같은 경우 지금 0.67% 이제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달러, 호주 달러 역시 지금 0.63 정도 지금 호주 달러가 강해지는 그런 모습. 이런 원자재 시장에 가장 민감한 호주 달러 강해지고 있고요. 달러 유로 역시 유로화 강세 쪽으로 지금 통화가 움직인다는 점. 그다음에 오늘 또 이제 국채금리, 미국 10년만기 국채금리 역시 최근에 급등을 한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는 4.2bp 하락한 2.73으로 마감을 했죠.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 시장에 좀 들어오는 환경이 마련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옵션 만기일도 있지만 또 금통위가 오늘 열리죠. 보통 오늘 이제 동결을 예상을 하지만 그지만 이제 김준기 한국은행 총재 저번에 이제 금리 인하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유로존 22가 금리 인하를 할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금리 인하를 저번에 했다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22에서 이번에 또 의외로 금리 인하를 했죠. 오늘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하고 있는 것이 좀 시장 대응에 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옵션 만기일이지만 일단 외국인 현물 매수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이 좀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만약에 아침장이 좀 약하게 시작한다면 오히려 상방으로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부터 조금 1% 이상 만약에 뛰어서 시작을 한다면 차익 매물이 처음에는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이 만약에 아침에 1% 이상 떠서 시작하면 조금 단기적인 매도 대응을 의외로 약하게 시작한다면 오히려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기관들이 최근에 주도적으로 매수를 했던 그런 섹터 있죠. 조선업종이나 철강업종 이런 쪽으로 어저께 최근에 강했던 조선업종이 마지막에 굉장히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매수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로 좀 열어놓으시고요. 아침에 좀 강하게 시작하면 조금 단기 매도 대응을 만약에 오늘 생각보다 약하게 시작한다고 하면 오히려 매수 대응을 하는 그런 방향이 좀 좋은 투자 전략으로 판단이 되고 길게 본다면 이 12월의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이제 좀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시장을 좀 윗방향으로 좀 바라보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침 시가에 따라 좀 대응 전략을 달리해야 된다는 의견. 1% 이상 갭상승 시는 오히려 단기 매도, 그 반대 경우에는 매수로 한번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 감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김영겸 주식팀장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오늘장 프리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버원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넘버원에게 듣는다. 오늘은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외 증시가 디커플링 되면서 참 답답한 주식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간밤에 뉴욕이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단 말이죠. 전일 우리 장은 만기 전에 많이 밀렸고요. 근데 해외 증시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줄었다라는 점입니다. 자넷 옐런 연준 차기 의장이 아직 연설은 안 했지만 연설문 내용 소문이 퍼졌고
그리고 진짜 소문이 사실이더라고요. 우리 장도 같이 오를까 해외장부터 먼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최 앵커께서 넘버원에게 듣는다 하는 멘트를 해주셨는데 너무 죄송스럽네요. 사실 이번 장 어느 정도의 조정은 있겠지만 이렇게 조정을 크게 받을지도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무 시청자분들한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걸 먼저 미리 좀 알아서 좀 한번 매도합시다 하는 사인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정을 받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게 받았다는 얘기는 뭐죠? 항상 시장은 상승할 때도 상승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상승하는 그걸로 또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장을 앞두고 있는 오늘장 시점에서 어제 국내 시장이 급락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실 텐데요. 그러나 어떤 이 고통 또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제넷 옐런 연준 의장 여성분이죠. 이제 전 세계가 여성 지도자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시대가 완전히 된 것 같아요. 이 제넷 옐런 연준 의장 차기 지명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가 장막 파문에 급 상승 반전하면서 다시 한번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메이시스 백화점이 기업 실적이 크게 좋아졌죠. 그래서 주가가 9% 이상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언제는 기업이 좋고 경기가 좋아서 주가가 하락한 경우가 있죠. 왜 그러냐? 양적 완화 축소를 올해에 실시할지도 모른다 하는 소식과 함께 빠졌다가 또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뭡니까? 역시 옐런 차기 의장이 양적 완화를 내년에 좀 연기할 것이다. 올해는 하지 않고 역시 시장 우호적인 분위기 때문에 내년에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상승하는. 제가 전에도 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가지고 이거는 단순히 어떤 단기적인 시대 차익을 노리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추세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자, 오늘은 미국 시장의 차트의 모습을 오래간만에 다우가 아니라 나스닥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의 주가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한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오래간만에 보여드리는데 왜 보여드리냐면 그동안 다우지수에 비해서 나스닥 시장은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나스닥 시장도 화면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유지를 했습니다만 다우에 비해서는 그렇죠. 근데 국내 시장은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지수는. 왜? 나스닥 시장에 이게 첨단 IT주들이 많이 퍼진 데 있죠. 미국도.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와 IT 관련주들에 대한 시가총액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스닥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나스닥 시장 모처럼 1% 이상 상승하면서 급등입니다. 그러면 자, 앞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3주간의 기간 조정을 완전히 상회하는 종가상으로는 이거 직전 고점 돌파하는 겁니다. 물론 나스닥 시장은 사상 최고치는 아닙니다. 과거 13년 전에 2000년도 3월 달에 5132포인트 고점을 찍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는 아닙니다만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신고가죠.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급등했다는 얘기는 국내 시장에도 우호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유럽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독일 닥스 지수 한번 모습을 보면은요. 유럽 증시는 미국에 비해서 조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유럽 증시는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유럽 증시가 먼저 끝나죠. 미국 증시는 새벽 5시 30분, 그러니까 썸머타임이 끝났기 때문에 6시 반에 끝나는데 유럽 증시는 새벽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증시는 오늘 밤에 시작한 유럽 증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닥스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조정도 너무나 이쁘게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 증시의 견조한 조정을 보면서 국내 많은 투자자들이 속상할 수는 있습니다. 유럽이 장 초반에 하락한 이유는 미국과 영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막판에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모습으로 봐서는 유럽 증시도 견고한 모습이다. 자, 이제 중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이 3중 전해가 마감되면서 저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흔들어대네요. 그리고 1차 지지선 2100포인트 선이 상해 종합 지수를 본다면 붕괴됐어요. 이제 2차 지지선은 2000포인트 라인이거든요. 여기는 좀 더 강력하죠. 2050포인트 라인이. 여기는 좀 더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1차 지지선은 붕괴됐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좀 더 강력한 지지선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바닥을 찍기 위한 과정이 다소 필요하죠. 물론 추세는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물량 소화를 거친 다음에는 충분히 가능한. 그러니까 결국 상해종합지수 중국 시장도 보면은 금주 다음 주가 바닥 찍는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해외 증시의 모습을 보면 국내 증시가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중국을 위시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우리나라 요 나라들만 유독 약세 국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 반전의 계기가 과연 어느 시기에 마련될지는 아직 퀘션 마크입니다만 중국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거의 이제 지수의 바닥은 찍으러 가는 그런 막바지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외 증시 분위기까지 살펴봤는데 언더슈팅 장이다 생각보다 의외로 좀 더 빠진 장이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과 좀 많이 빠졌을 때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나 섹터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제가 제시하는 포인트 3가지만 언급하고서 바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첫째는 환율입니다. 자, 환율이 제가 또 안심했던 이유가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만 붕괴되지 않는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죠. 근데 그것은 붕괴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밑으로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환율이. 근데 위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약세로 돌아섰다는 얘기죠. 달러가 강세로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환율은 급락과 급등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으냐 어떤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에는 환율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근데 환율이 그죠? 1,070원대까지 다시 한번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금주에 10원 이상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외국인들의 매도로 이어진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 한번 빨리 띄워주시죠. 자, 원달러 환율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바닥은 찍은 모습에 이제 더 이상 하락하죠. 1,050원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로 올라가는 폭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바닥은 이거 찍었죠. 차트의 모습을 보면. 근데 위로 올라가는 폭이 이것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막 급등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거래량도 줄고 시가 거래대금도 줄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환율과 그리고 선물 시장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이런 때는 투자자분들이 한 템포 숨을 죽이면서 그렇죠.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여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환율 이제는 급락을 우려했는데 이제 급등의 여부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자,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국내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어디까지 받겠느냐? 이미 주초에도 언급을 해드렸죠. 지난 화요일장에서도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선이 저는 1950에서 1925포인트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종가가 1960포인트대까지 하락했어요. 여기서 하락하면 그 하락할 폭은 크지 않습니다. 물론 어제 30포인트 급락하면서 투자자들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어차피 맞을 매라면 새우에 옷 젖는다는 표현이 있다시피 질질질 빠지는 것보다 한 번에 확 빠져주는 것이 강한 반등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론, 지금부터의 매도는 그렇죠? 하락시 매도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할 단계는 아니에요. 다만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주식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매수하셔도 전혀 부담이 없고요. 이미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리는 그렇죠? 매도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주는 그런 여유로움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좀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분할 매수해도 좋겠고 이미 보유하고 계시다면 약간만 더 인내하시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시장이 조금 안 좋다고 여기서 투매 같이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도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환율 역시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장 5분여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 예상 시초가는 한 1% 가까운 갭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 이어가 보죠. 오늘도 역시 IBK 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이비즈팀에 계시는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일 많이 좀 빠졌던 장이었는데 외국인들 기관 어떤 종목 주로 매매했는지 먼저 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전일까지 8거래일 연속 팔았었는데요. 지금 판 종목은 안 보이고 모두 순 매수한 종목만 보여지고 있지만 어제 삼성전자 다시 좀 팔았었고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모비스 팔았었고 현대 미포조선도 조금 많이 던진 바 있습니다만 그래도 산 종목은 뭔가 자 왼편에 나오고 있네요. 지주회사 SK 그리고 KB금융 꽤 많이 담았습니다. 61선 살짝 깨져 있는 금융주 들었고요. NC소프트 그대로 사기 시작했고 KCC와 지주회사 한화도 이번에 실적 나오고 나서 바닥 찍었다라는 분석도 있었죠. KCC도 수직 증축 리모델링 수혜주로서 주가가 아주 화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전일까지 매도를 이어가면서도 순매수했던 종목이었고요. 기관이 역시 인버스를 꾸준하게 끌고 갑니다. 레버리지 산 것은 잠깐이었네요. 한국전력 기관 때문에 빛나는 종목입니다. 10일째 순매수 이어갔고 어제 장중에 3만 원도 찍었습니다. KT도요. 한번 바닥 찍고 나서 기관이 이틀 연속 사면서 이틀 연속 반등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은 현대 모비스를 담았네요. 삼성화재도 같이 샀습니다. 자, 코스닥 순매수 종목도 전일 기준으로 정리해본 결과입니다. 외국인 CJ 홈쇼핑, 기관은 세 번째 줄에 GS 홈쇼핑. 이 패턴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제 홈쇼핑주 흐름 괜찮았었습니다. 외국인 서울반도체를 이제 6일째 사 들어가고 있어요. 기관 물량 다 받아주고 있고 CJN도 그대로 담아가는 모습. CJ ENM도 오쇼핑과 동반해서 외국인이 샀고요. 실리콘웍스도 5번째로 많은 순매수 규모를 보였습니다. 자, 기관이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다음에 물량을 받고 있는데 어제 85,000원대가 드디어 깨졌었죠. 하지만 기관이 꽤나 많은 물량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 순위 SM, GS 홈쇼핑은 언급드렸고 그 다음이 아이센스 그리고 어제 실적을 발표한 성광밴드도 실적 보고 나서 기관이 계속 샀습니다. 환율 빼고는 실적 질이 좋았다는 평가 성광밴드에 나왔더라고요. 네, 특별히 수급 특징주 가운데 언급 주실 종목이 있다면요, 차장님. 네, 장전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개략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SK고요. 6일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8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2014년에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자회사의 전반적인 가치 상승 국면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올해 비해서 내년에 30% 정도의 순이익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실적 개선이 주요한 기대 요소입니다. 또한 SK 주가 핵심인 SK ENS 같은 경우도 지속 매력도 발산이 전망되고 있고요. SK건설은 유상증자를 발표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구조조정 결과 2014년 BEP 수준 실적이 기대되고 있고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하반기 구조조정, 자산 클린화 4분기 마무리될 것이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연결 PER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12개월 포워드 연결 기준 PER이 6.5배 수준입니다. 지주회사 평균 10.1배 대비해서 현저한 매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19만 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 목표가 23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인데요. 기관이 최근 10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3분기가 원전 비율 이익이 좀 감소를 했지만 연내 요금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올해 예상 전력 판매 수익이 50조 8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요금이 약 4%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영업이익이 2조 320억 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금 인상 후에는 당분간 별다른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금 인상 발표 전까지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29,5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33,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아이센스인데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45일 연속 거래 그리고 기관이 3일 연속 쌍끌이 순매수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동사의 점유율 확대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파트너사들이 아가매트릭스가 품질 경쟁력 그리고 아크레이가 원가 경쟁력 그리고 뉴질랜드 파막이 특히 생산 공급 경쟁력을 반증하는 것으로 나타내면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42% 개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긍정적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41,0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45,000원 목표가 제시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정말 시간이 너무 짧았네요. 그래도 SK, 한국전력, 아이센스 수급 특징주 가운데 눌림목 매수할 만한 종목 3선을 추려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원 차장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옵션 만기와 금통 이벤트가 겹친 날 우리장 개장했습니다. 예, 슬쩍 보니까 1970 라인 보여지고 있는 거의 80 정도까지 올라와서 개장하는 모습인데요. 이거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자넷 옐런 연준 차기 의장이 오늘 밤에 원래 상원에 가서 인준 청문회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 연설문 내용이 어떨까? 양쪽 하나 축소 시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이 내용이 시장에 상당히 우호적일 것이다. 다시 말해 양쪽 완화가 계속 좀 한동안 필요합니다라는 발언을 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뉴욕 증시에서 이미 퍼졌고 그런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을 뿐 아니라
아니라 뉴욕 증시가 끝나고 나서 연설을 하지 않았지만 연설을 하면서 읽은 내용이 시장에 공식적으로 오픈이 됐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뉴욕 증시 소문 괜히 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때문에 우리 시장도 같이 좀 투자 심리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옵션 만기라는 것이죠. 매도기가 어느 정도 다들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매물이 과연 어느 정도 나와서 이 옐런 호재를 덮을 것인지 상승폭이 다시 말해 어느 정도일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금통위 이벤트가 같이 겹쳐 있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일단 플러스권에서 출발하는 우리 장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1% 이상 갭 상승하면 오히려 일부 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의견도 앞서 나온 바 있거든요. 지금 스튜디오 제 옆에는요. 샘플러스 정동욱 멘토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2달 만에 최저치 1960선대. 와, 이러다 50까지 못 지키면이라고 했었지만 의외로 옐런이 도와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전일장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판다면 1930선도 위험하다 이러한 토론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일장까지 외국인이 옵션 누적 포지션 자체가 수익권 구간이 1930 미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옐런 부의장의 이러한 선물이 없었다면 오늘장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 저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도 뉴욕 증시가 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는 이런 랠리를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 좀 강하게 출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2%대의 강한 상승을 출발을 했습니다. 역시나 지수와 연동성이 굉장히 강하고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러한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만약에 지수가 안정화되고 좋아진다면 가장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대형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고 현대차도 오늘은 1%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역시나 박스권 구간 내에서의 반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전일장 가장 크게 하락했던 게 역시나 조선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조선주가 단체로 반등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장은 역시나 테이퍼링 우려감과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의 강세로 인한 외국인 차익과 그리고 기관의 차익이 맞물리면서 조선주가 강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나 수주 모멘텀이 지속되는 조선주 그리고 신조선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역시나 어제 장같이 급하게 하락할 때는 매수권 영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코스닥 시장도 오늘은 좀 양호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0.8%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셀트리온이 이제 외국인 매물을 찍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4만 원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역시나 단기 반등권 내에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서울 반도체가 최근에 기간의 펀드 환매 물량에 의해서 굉장히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1%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훼손된 게 아니라 지금 단기 펀드 환매 물량에 의한 하락이었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 역시 장기적으로 끌고 가 절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전일장에 상승을 주도했던 게 코스닥에서는 역시나 모바일 게임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는 게임 규제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발 세력이 나오면서 이제는 우려감이 점차 해소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게임빌이 1%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엑소소프트 또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국면에 있지만 이제는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모바일 게임주도 4분기 성수기를 맞아서 역시나 반등권 영역에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1980선 언저리에서 출발했었는데 상승폭이 또 빠르게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510선 언저리에 위치해서 일단 플러스권에서 출발하긴 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요, IBK 투자증권으로 가서 들어볼까요? 윤영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차기 연준 의장으로 사실상 지금 지명자로 거론되는 자넷 옐런이 오늘 밤에 상원에 가서 청문회를 하게 될 텐데 연설문이 미리 비둘기파적인 내용으로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 환율 1,060원대로 진입을 하네요. 네, 여전히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지역 로카트 애틀란타 연은 총재나 피셔 댈러스 연은 총재가 양적 완화 연내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어제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사로 알려진 옐런 차기 의장 후보자가 양적 완화 지속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달러화는 다시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유로당 1.34달러대까지 하락했던 달러 유로 환율은 옐런 후보자 연설문이 공개되면서 상승해 현재 1.348달러 안팎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엔달러 환율 역시 소폭 하락하며 달러당 99.2엔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식 순매수와 국내 경제지표 호조, 그리고 글로벌 달러 약세 등으로 가파르게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미국 성장률과 고용지표 발표 이후 상승 반전에 1,070원대까지 올라섰는데요. 당국이 1,060원 선 사수 의지를 보인 가운데 주요국 관련 불확실성까지 부각되면서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주춤한 점도 환율 반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은행 금통위와 옐런 미 연준 의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1,070원대 초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간밤 여겨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서울 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3.45원 하락한 1,071.5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옐런 후보자의 본격적인 청문회가 오늘 밤으로 예정돼 있고 한은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기존 2.5%로 동결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해 박스권 흐름은 오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시장 전반에서 양적 완화 유지에 대한 기대가 부각돼 달러화가 약세로 방향을 튼 영향으로 주 거래 가격대는 전거래일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70원을 중심으로 등락하며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근데 지금 아침부터 한 5원 이상 6원 가까이 급락해서 1,060원대 후반 정도에서 시작을 해버렸는데 이러다가 낙폭이 조금 줄어들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장중 분위기는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금통위에서도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죠. 지금까지 외환시장 동향의 IBK 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님의 분석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본장 개장 상황 잠깐 살펴볼게요. 일본장이요. 어제는 찰실 매물 때문에 약간 밀렸었는데 오늘 0.68% 정도 오르면서 역시 플러스권에서 우리와 비슷한 분위기 연출해주고 있고요. 오늘 일본에서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3분기 GDP 더 정확히는 잠정치였었는데 연율로 1.9% 증가했다고 해요. 전망치 1.7% 증가를 상회한 것이어서 일본 니케이가 오늘 충분히 상승 출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오늘 11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요. 잠시 후에는 옵션 만기 전망과 전략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11월 옵션 만기를 맞아 전략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특별하게 마련했습니다.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비차익 쪽도 매도 우위가 연속적으로 보이고 외국인 또 전일 선물을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베이시스도 안 좋으니까 차익 쪽도 매수 우위가 뜨기가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11월은 전통적으로 배당 기대하면서 매도 우위보다는 좀 매수가 기대가 좀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한데 이번 달은 어떨까요? 예, 우선 옵션 만기 전망, 금일 아침에 발표된 옐런 부의장 발표에 대한 매크로 이슈를 중립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1월 옵션 만기의 순차익 잔고는 4.3조 원으로 연말 배당으로 인해 연말로 갈수록 순차익 잔고가 증가하는 이른바 차익 거래의 계절성을 고려한다 해도 근본 옵션 만기의 순차익 잔고는 평년 대비 높은 잔고 수준을 보이고 있어 경계가 필요한 만기라 판단됩니다. 최근 차익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9월 이후 거친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었고요. 이렇게 강하게 유입된 차익 물량들이 지난주부터 베이시스의 약세를 틈타 프로그램 매도로 출회되었고요. 최근 지수 조정의 가장 주요한 수급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 옵션 만기의 매물 부담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9월 이후 유입된 차익 물량 등 높은 베이시스 수준에서 유입된 물량이 1차 경계 대상으로 추정되고요. 약 4,700억 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 해당 물량 중 연말 배당을 포기한 단기 회전성 물량이 금일 출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금일 차익 거래는 매도 소폭 우위의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일은 프로그램 매도 출회 시 이를 상쇄시켜줄 순수 바스켓 수요라고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프로그램 매도 출회 시 완충 장치 역할을 할 비차익 매수세가 부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펀드의 흐름에 연동돼서 한국 관련 펀드군들 역시 작은 규모가 제한적으로 유입되면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일은 전반적인 프로그램 수급에 있어서는 매도 우위의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유입되었던 외국인의 대규모 자금 이탈 가능성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는 삼성전자의 예상 배당금이
14,500원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코스피 200의 배당 수익률 역시 1.2%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차익 거래의 성향상 기계적 성향의 낮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라는 플러스 알파는 여전히 매력적인 요인으로 판단되며 연말 배당이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를 제한시킬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옵션 만기의 최대 변수는 역시 베이시스와 합성 선물인데요. 최근 베이시스 동향을 말씀드리면 선물 외국인의 매도 양상에 따라서 약세 국면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전일 평균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를 하회하는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베이시스의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일 역시도 베이시스는 이론가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금일과 현재와 같은 베이시스 수준이 유지된다면 금일의 프로그램 매도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 옵션 만기의 주된 경계 대상은 역시 외국인이고요. 외국인의 약 3,600억 원 가량이 부담 물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해당 물량은 현 베이시스 수준에서 소폭 매물이 출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 이하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면은 대규모 매물 출회는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11월 옵션 만기는 연말 배당을 포기한 물량 때문에 최근 6년 동안 프로그램 매도 우위의 연속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2010년 11월 도이치 옵션 만기 쇼크시와 같이 특정 외국계 주체인 모건 스탠리의 차익 잔고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차익 잔고 규모가 2010년 도이치시와 비교시에 절대적으로 작은 편이고요. 베이시스의 추가적인 급락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물량 중 일부만 출회되면서 소폭의 매도 우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금일은 장 막판 동시호가에 매수 혹은 매도 충격은 모두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베이시스의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 막판 동시호가보다는 장중 베이시스의 등락에 따른 차익 청산 가능성이 매우 유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본 옵션 만기는 매도 우위의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1월 옵션 만기 이후 차익 잔고는 배당 수요로 가정해도 되는 만큼 본격적인 연말 배당 모멘텀은 금일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금일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요. 만기 이후 프로그램 매도 국면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일 상승폭을 제한할 경우에 지수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장 막판은 그렇게 이제 이벤트가 펼쳐지지 않을 것 같고 장 중이 중요하고 특별히 베이시스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백어데이션으로까지 안 들어가면 매도 우위 전망하시는데 규모가 한 3천억 정도 되리라 결국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백어데이션이라고 해도요. 깊은 백어데이션 구간은 약 마이너스 0.3포인트 이하까지 하락해야지 매물이 좀 많이 출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현재 베이시스가 지금 백어데이션 근처까지 와 있는데요. 지금 현물 강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현물 순매수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지수는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베이시스가 계속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면 금일 상승폭을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하지만 프로그램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지수가 조정을 좀 받으면 오히려 매수로 한번 가담해보는 거 어떨까? 전략까지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님과 함께 옵션 만기 전망과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한번 볼까요? 일단 삼성전자 분위기 좋다라는 거 앞서 제 옆에 있는 우리 정동 멘토님이 짚어주셨었는데 그 밖에 돌발 종목 첫 번째는요. 이 삼성전자가 3D 프린터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소식이죠. 안 그래도 3D 프린터 테마가 많이 죽어있는 그런 상황에서 3D 프린터 시장에 삼성에 진출한다. 관련주가 얼마나 급반등을 하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같이 좀 관련주 흐름 짚어보겠고요. 오성 LST 전일 장 마감 공시를 통해서 5대1
내릴 감자 결정을 내렸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주가 흐름 좋지 않고 한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모바일 게임주 계속 실적 나오니까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어제는 또 문화부 쪽에서 게임 중독법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좋았었는데 오늘 컴투스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내용 어떤지 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주가 흐름과 함께 연동지어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명동으로 가겠습니다. 동양증권 명동 W 프레스티지 센터에 계시는 정윤성 PB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가 3D 프린터 시장에 진출한다고요? 예, 삼성전자 지금 오늘 개장 초에는 1.55%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지금 OEM 방식으로 3D 프린터 시장에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우선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우선 OEM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3D 프린터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3D 프린터에서 사서 이것을 분해하는 것을 벗어나서 좀 협력업체의 3D 프린터 개발을 요청, 시제품을 납품받는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기존에는 그 3D 프린터를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협력업체로부터 제품을 받아서 OEM 출시를 하는 것을 모두 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D 프린터 시장은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로 지금 꼽히고 있죠. 특히 세계경제포럼 WEF의 10대 기술 중에 하나로 3D 프린터를 포함시켰고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를 기술의 그 제3의 산업혁명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증시에서도 뜨거운 지금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 하나의 테마주로 묶이지 않았습니까? 그 3D 프린터 시장의 테마주인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관련된 루머나 아니면 어느 정도 간접적인 그런 시장의 진출 소식에 의해서 빠르게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OEM 방식으로 3D 프린터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 좀 우세고요. 이런 이유로는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서도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죠. 또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삼성전자의 이런 참여를 우려 반 또 긍정적인 반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선 자체 브랜드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우선은 높은 3D 프린터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삼성전자의 OEM 방식으로 인해서 좀 진출을 할 수 있는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중소기업 쪽에서의 자체 브랜드 부분은 좀 약한 또 우려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에서는 항상 파이가 커지는 시장에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에 돈이 몰리게 돼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대표적인 3D 프린터 관련 주죠. 스맥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에 지금 안착을 해 있고요. 지금 상한가에서도 36만 주 정도 지금 물량이 지금 대져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강한 폭을 그리고 있고요. 스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000원대를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최근은 1,600원까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3D 프린터 시장에 별다른 호재가 나오지 않으니까 1,600원에서 단기 급락을 했었습니다. 7,36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강하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3D 프린터 시장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되었을 경우는 이런 테마류의 상승 기폭은 지속적으로 강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악재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으로서만 주식시장의 버블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D 프린터 시장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런 것은 이런 모든 사업이 확정이 됐었을 경우 보통 과거에 여러 가지 테마주가 형성됐었지만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가다가 이것이 모두 다 오픈이 됐었을 경우 보통은 테마가 꺼지는 상황이 상당히 꼭대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테마를 그렸을 경우는 상당히 그 단기 매매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이것이 어떤 사업에 모든 것이 오픈이 됐었을 경우는 그때는 시장에서 탈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또 다른 3D 프린터 업종으로는 뭐 세준 같은 경우는 오늘 4%를 올랐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모아텍 같은 경우는 8%까지 지금 급등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3D 프린터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의 횡보에서 3D 프린터 그 테마에 묶이면서 강하게 올랐고요. 몇 배의 상승세가 있었고 최근에는 시들시들하다가 오늘 다시 기폭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좀 매매에 단기적으로 임하셔야겠고요.
테마주들 보통 상한가 아니면 하한가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계좌에 큰 무리가 가기 때문에 분할 매매 또한 계좌의 포트폴리오 내에서만 좀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성 LST입니다. 오성 LST 오늘 하한가입니다. 5대1 감자 소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감자 소식은 강력한 악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늘 어김없이 하한가에 갔었습니다. 오성 LST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감자를 결정했었다고 13일날 공시를 했는데요. 액면가 500원의 김영식 보통주 5주를 동일한 액면 주식 한 주로 병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5주를 갖고 계시다 보면 이것이 한 주로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감자가 실시가 된 것이고요. 감자 이후 자본금은 기존에 137억 8,600만 원에서 28억 626만 원으로 줄고 발행 주식 수도 기존에는 2,745만 주였던 것이 549만 주로 5분의 1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 채권단의 출자 전환 추진 보도가 있었고요. 조회 공시도 있었죠.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선임한 회계법인 실사를 했었고요. 다양한 재무구조 개선 방안 도출을 계속적으로 오성 LST에게 기존에 이렇게 강하게 압박이 들어갔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5대1 감자를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또 태양광 관련주 업체로서 굉장히 좀 시장이 안 좋았었죠. OCI라든지 오성 LST 상당히 시장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채권단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그 채권자이기 때문에 재무구조에 대한 계속적인 압박을 지금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은 언제까지 될 것이냐? 본업인 태양광의 그런 호황에 어느 정도 밀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재무구조 개선 방향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기존에 워낙 태양광 업체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손실폭이 크실 텐데요. 오늘 또 이런 악재로 인해서 좀 상심 많이 크실 겁니다.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지만 감자를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태양광에 관련된 그런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장기적으로는 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 보유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컴투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투스 지금 컴투스 외에도 지금 모바일 게임 업체들 상당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김없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 지금 우선 영업이익이 1억 원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98%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지금 떨어졌는데요. 같은 기간 매출액도 21% 줄어든 161억 원, 당기순이익은 83% 하락한 낮은 12억 5,300만 원으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요. 지금 증권업에서도 상당히 컴투스 실적에 대해서 실망감이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컴투스 상반기에는 흥행했던 것들이 있었죠. 히어로즈워와 타이니팜 같은 경우 지금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고요. 3분기에 출시된 7종의 게임도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비단 컴투스뿐만이 아니라 여타 모바일 게임 업체, 나아가서 온라인 게임 업체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컴투스 외에 모바일 게임 업체들 흥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바일 게임 업체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기존 게임의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더 맞물려서 신작의 흥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밋밋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3, 4분기 우선 매출액이 지금 161억 원 정도 지금 됐었는데요. 우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인기 게임인 지금 골프스타 같은 경우 4분기에도 매출 순위가 좀 하락을 했는데 타이밍팜2의 흥행 기대가 기대보다 좀 부재기만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 게임 시장 자체가 지금 경쟁이 상당히 과열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임 업체들 어떤 게임을 내놔도 조금 시장에서 선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냥 시장 상황입니다. 트래픽의 상위 게임이 지금 집중이 돼 있는 면도 그 상위권에 들지 못하는
그 대다수의 게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실적 부분이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임비대 지분 임수 협력 관계로 좀 강화는 지금 돼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게임에서 파이를 나눠 먹는 그런 시장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한 경쟁 과열 매출뿐만이 아니라 고정비 부담과 퍼블리싱 게임 비중 확대로 인해서 수익성 부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퍼블리싱 게임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낮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바일 게임 업체 상당히 안 좋은 시장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좀 접근이 필요해 보이시고요. 이 게임 모바일 게임 업체 보유하신 분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내에서만 좀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모바일 게임 비중이 크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보수적인 접근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3개의 돌발 종목 분석 멀리 명동에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금융주가 유독 상승장에서 소외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증권주는 더 부진한데요. 공매도가 다시 허용된 것이 조금 부담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증권주는 부진하지만 동양증권은 괜찮습니다. 어제 외국계 쪽에서 관심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소문이 좀 있었었는데 오늘 신임 대표 기대감까지 같이 겹쳐서 상승세가 쭉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현대상선 유중 성공적인 마무리 덕에 오늘도 급등, 포스코 ICT는 유중 1차 발행가가 결정이 됐다는데 별로 주가 흐름 좋지 못합니다. 와이즈파워도 M&A 소식이 있어요. 지금 상한가에 이미 들어간 상황인데요. 특징주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금융주와 증권주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매도 허용, 은행주의 공매도가 허용된다 이러한 기사로 인해서 오늘 약세를 보인다.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은행주나 증권주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가 대거 상승하고 순환매 이후에 그 3차, 4차 순환매가 올 때쯤에 올랐던 게 은행 증권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역시나 국내 시장을 1800선부터 2000선까지 주도를 했던 IT, 자동차, 그리고 조선, 철강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조정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은행주 강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증권주인데 증권주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말로는 역시나 개인 투자자, 주식 투자가 굉장히 줄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2000선 부근까지 상승을 했지만 거래 대금은 감소한 상태입니다. 역시나 증권주 아직까지 실적이 회복되기에는 이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전일장 상한가를 갔던 동양증권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로 동양기업의 회사인 기대감과 아무래도 피인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전일장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동양증권 기대감뿐입니다. 전체적으로 증권주랑 같이 봐야 되는 시각이 맞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역시나 단기 이슈에 의한 것이지 장기적인 상승은 조금은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그 다음 종목은 역시나 현대상선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상선 유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 유라시아 철도 기대감에 상승을 한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상선 수주원대의 대기업에도 불구하고 이런 테마주에 자꾸 편승되는 게 정말 왜일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예전에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주로 인해서 오히려 시가총액이 가장 큰 수주원대의 가장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장주를 잡는 이러한 사태도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현대상선 아직까지는 해운까지 이렇게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만약에 오늘장, 내일장 급등을 보인다면 역시나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추가 상승할 시에는 역시나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고 그 다음 종목 이제 포스코 ICT를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ICT 유중을 결정한 이후에 9,000원 이하로 이제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발행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당 6,85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단기 악재는 분명합니다. 유상증자 자체만으로 하더라도 주주 희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단기 악재는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포스코 그룹과의 이제 시너지 효과 그리고 LED 사업 성장 기대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유중 악재만 해소된다면 역시나 포스코 ICT
코모디티 분할 매수권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되면서 추가 하락 시에는 이제 매수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그다음은 와이즈 파워입니다. 와이즈 파워 뭐 정밀기계 뭐 사업부를 인수한다 이런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또 한번 뭐 삼성전자에서 3D 프린터에 대해서 발표를 했듯이 3D 프린터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을 하고 있으면서 기사를 내놨습니다. 와이즈 파워 자본 잠식의 기업입니다. 하필 이런 날 기사를 내놓으면서 상한가를 가는 게 조금 수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와이즈 파워 역시나 매도 관점 매수는 무조건적으로 자제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1970선대는 일단 회복시켜놨고 80선 터치해 있는 상황, 외국인들도 소폭이지만 현물 쪽은 컴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테마 한 가지만 더 보고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겹친 날인데 조언을 조금 더 길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끝으로 살펴볼 테마가 바로 가스관 철도 테마가 되겠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아주 깜짝 하루짜리 방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테마가 완전히 다 지금 소멸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더 밀리고 있는지요? 예. 우선은 뭐 철도 관련주들 대부분 좀 하락세에 있습니다. 지금 뭐 비츠로시스 마이너스 1.12%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동양청원 마이너스 3.95%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느 투자자분도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뭐 앞으로 철도 관련주들 많이 좀 짓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빠지지 했는데 시장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모든 재료가 노출됐었을 경우는 그때 하락세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철도 관련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남북 가스관 관련주들 그동안 뭐 박근혜 대통령 공식 방한한 지금 푸틴 대통령과 지금 정상회담 관련한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갔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모두 다 지금 뭐 이런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런 재료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좀 차익 매물이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금 12일 한국을 방문했었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박 대통령과 지금 남북 러시아까지 가스관 연결 사업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공동 성명을 지금 채택할 전망이라는 그런 호재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좀 올라갔다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가 좀 강력하게 형성이 되면서 됐었습니다. 기존에는 뭐 한국과 러시아 이달 중순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정상회담에서 지금 북핵 문제와 경제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기로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이제 가스관이 있었던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오래 가다가 오늘 같은 차익 매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도 개인 투자분들 상당히 좀 테마주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로지 포트폴리오 내에서 단일 종목 특히 테마 종목들 같은 경우 10에서 20% 이내에서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증권주, 금융주 분위기가 좋지 않다. 공매도가 재개돼서일까라고 분석도 좀 들어봤었고, 특별히 또 예외적인 경우인 동양증권도 따로 떼서 동양그룹주와 함께 살펴드렸었는데, 방금 들어온 소식 보니까요, 현대증권도 지금 매각설이 나와서 조금 밀린다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같은 뭐 증권사 비슷한 업종에 계시니까 우리 정윤성 PB님한테 좀 여쭤보죠. 현대증권 매각설이 있었나요? 이제 현대증권 매각설은 예전부터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뭐 증권업상 상당히 좀 안 좋지 않습니까? 특히 증권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같은 업종들 군에서 지금 파이가 좀 작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주들 중에서 현대증권도 그 시장 쪽에서는 암암리에도 지금 얘기가 나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도 증권업 특히나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증권사의 그런 매물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래요. 현대증권을 끝으로 저희가 이제 특징 종목은 그만 보고요. 더 중요한 시장 전략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통위 옵션 만기 이벤트가 겹친 날 코스피가 옐런 효과 덕에 약간 오르고는 있는데 뭐 이렇게 또 급반등하는 것까지는 아닌 상황입니다. 정동 전문가님께 먼저 좀 여쭙죠. 사실 이틀 전에 그냥 반등 줄 때 정리할 걸 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아니면 왜냐하면 어제 이 하락이 멘붕을 많이 일으켰던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상 오늘 아침에 코스피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권에서 시작을 하고 했으면은 오후장에 한번 저점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오전장에 뭐 1%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자제해보자, 오늘장은 자제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조금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또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아침에 강하게 출발한 것이 전강 후약 장세로 갈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외국인의 매도세, 그러니까 목요일 옵션 만기를 맞아서, 오늘이 지나면 조금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에 부담을 느낀 기관에서 좀 매수를 보수적으로 한 경향이 굉장히 큰데, 기관권에서 내일장, 내일 빠르면 내일장, 아니면 다음 주에는, 귀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 장만 지나면 괜찮은 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는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 만약에, 2시 이후에 만약에 지수가 급락하는 사태가 온다면, 그때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은 보유 종목에 치중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꽤 괜찮았었는데 어쨌든 갭으로 떠서 출발했었기 때문에 오늘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했으며 갖고 계신 종목만 홀딩하고 오늘 만약에 급락이 장중에 나온다면 그때만 조금 매수를 해보자. 왜냐하면 만기 이후의 수급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멀리 명동에서 오늘 좋은 말씀 열심히 주고 계신 목이 조금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정윤성 PB님의 조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좀 목이 안 좋아서 좀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예. 그렇지만 내용에 좀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고 또 어제 같은 경우 장중에 베이시스가 0.1포인트까지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베이시스가 좁아지면 현물 매도, 특히 프로그램 매도 쪽이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베이시스가 0.4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는 베이시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아마 좀 긍정적인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옵션 만기 언제든지 이런 전략은 또 바뀌어질 수가 있고 시장 상황은 또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대응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되고 있고요. 특히나 프로그램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베이시스는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프로그램은 지금 매도권에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접근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요. 아까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이 좀 빠지는 경우 저점 매수를 어떨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이 좀 떠서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들 시장에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지금 파생 쪽 말씀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 쪽 좀 주의를 하자고 했는데 오늘 좀 이제 베이시스가 좀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장 막판에 베이시스가 막 줄어들면서 프로그램 매도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거시적인 부분, 특히 장기적으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그런 이제 한국 쪽에서의 월별 수출 동향 같은 게 상당히 좀 좋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수출 동향은 좋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몇몇 일부 기업에 지금 이익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그런 실적이 앞으로 장 상황 전체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장 상황에 영향을 주면 이런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파생 시장에도 큰 서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파생 쪽 전문가 의견 들었을 때도 오늘 장 막판에 합성 선물 가지고 장난칠 가능성은 없다라고 했었으니까 장 중에 베이시스가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 그 악화 여부를 프로그램 매물과 연계지어서 좀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급락하면 살짝 매수는 괜찮다라는 의견 나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오늘 함께 해주셨던 두 분은요. 샘플러스 정동 멘토님 그리고 동양증권 명동에 계시는 정윤성 PB님 두 분이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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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각 선물시장 동향 파악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죠. 전략도 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대단하더군요. 쭉 그냥 계속 밀려서 260을 깼었는데 오늘 아침도 딱히 큰 반등 선물 쪽에 안 보입니다. 베이시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의견들도 앞서 나온 바 있는데 오늘 만기일이니까 어느 정도 약간 결제지수 오픈이 가능할까요?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벤트 다 끝났습니다. 아, 이벤트는 예. 일단 다 끝났고요. 네. 어제 하루 종일 흘렀죠. 특히나 마지막 파동에 더 오버 파동을 걸면서 밑으로 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역발상에서 저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했지만 미국적인 상황 때문에 오버나잇은 기술적 분석에서 위험성이 좀 도래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두가 조금 오늘 아쉬운 부분에 출발이 됐었을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파생시장 쪽에서 오늘 이벤트상 전체적으로 오늘 추가적인 오전장의 하락일 경우에 저가면서 공격 잡아보자라는 전략들이 많이 노출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갭상승이 나왔고 갭에서 콜옵션이 단기적으로 200에서 300% 즉 두세 배가 터지면서 어제의 풋옵션 이후에 콜옵션마저도 지금 장중에 이벤트 할 것은 다 끝난 것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 선물 쪽에서 과연 폭등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로점이라는 거죠. 결제지수가 어디까지 열어줄 것인가라는 기점인데요. 현재의 옵션들 가격의 위치에서 대박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콜풋 옵션 가격이 디스카운트, 좀 더 할인이 돼야지만 그 자리가 가는 구간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결제지수 이번에는 완전히 오리무중으로 지금 들어갔다라고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제 흘러내리기 전까지의 결제지수가 나왔던 것이 오늘 기관에 의해서 움직임 변화가 분명히 오후 종가에서는 나타날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인데요. 해외 증시의 동반 상승 출발이 유지되었던 모습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또다시 한번 흘러내리다가 지금 반등 모멘텀을 가져오는데요. 개인들이 매수 우위 쪽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역시 매도분에 최근의 매도분에 대한 또다시 손절성 청산이 좀 일부가 있겠고요. 외국인들과 기관계 쪽에서의 매도 포지션 잡기,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자체도 청산성이 많이 걸려있고 현재 이 투신 쪽의 연속 매도성 이것이 일부는 신규 매도가 다시 누적 포지션이 잡혀있다라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이 나홀로 매수 우위 쪽에 있는데 옵션 시장 쪽을 놓고 보면 콜옵션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다가 시장 자체가 살짝 눌려주니까 아하 상방이다 위로 폭등이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시장의 여론은 267.50 콜 상품이 행사될 것이라는 여론이 무지하게 많이 도배가 되었고 그것이 화요일날 오후장부터 시작된 도배 속에서 결국 어제는 급락을 내보내서 결국은 관을 짜고 들어가는 패턴을 만들었거든요. 풋옵션 쪽의 추이를 보면 아침부터 거래 대금이 환산하긴 하지만 포지션 자체는 만들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등가를 기준으로 상당히 공격적인 개인들의 포지션들이 옵션 시장 쪽으로 지금 양쪽 구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결론적으로 오늘 결과는 다 나왔다. 잔치는 끝났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옵션 쪽에서의 대박 포지션 자체는 없는 양광 구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투신 쪽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신 쪽인 측면이고요. 앞에서 뭐 베이시스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저는 일단은 현재 기준점에서 고점 매도가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겠고요. 아쉽겠지만 요거는 오늘 만기라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장중에 우리가 한 땀 한 땀 모으는 신호등 매매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투신이 완벽하게 매수로 스위칭을 쳐서 공격적으로 청산성으로 들어왔을 때 시장은 위쪽으로 폭등이 나가면서 마무리되는데 267.50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265요. 네, 그냥 제가 미소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옵션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는 가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고요. 차익과 비차익 쪽의 추이 자체를 보면 베이시스 앞에서 워낙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자, 지금의 얕은 베이시스의 컨텐커 상황이 얕은 백워데이션 상태로 가면 시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매도 계속 나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죠, 미리. 백워데이션 상태가 깊어야지만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가 됨으로 인해서 역발상으로 치고 비차익 쪽에서 들어 올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죠? 그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건데요. 현재의 베이시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예, 제한적인 매도 우위 아니라는 거겠죠. 현재 이 부분은 제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건 투신 쪽이 오늘 시장의 키를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투신이 만약 이 부분을 매수 청산을 하기 시작하면 매도분에 대한 청산을 해서 환매수를 시작하면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폭등이 좀 나갈 수 있는 위치.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만약 정말 로또 이벤트를 노린다면
장중 대응 기준입니다. 만기 결제 기준이 아니라 옵션 쪽은 오늘은 옵션에선 장중 대응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전일 종가에 제가 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전일 종가의 오버나이트한 콜 상품들은 대부분이 오늘 아침 갭에 모두 다 웬만한 애널리스트 방에서는 청산이 나갔습니다. 그거 반드시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3분봉 캔들을 가지고 기관계 동반 매수 확인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야지만 이벤트 걸린다라고 잡아드렸고요. 현재 기준 중에 3분봉을 보면요. 갭보정 차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내가 보는 차트와 다른데, 내가 보는 이평선 차트와 다른데, 내가 보는 신호등은 없으시겠지만 이평선으로 갖고 공부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옆으로 기고 있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침 초반에 내려오는 매도 하나를 눈으로 관망을 했고 올라가는 것도 관망을 했습니다. 이걸 왜 관망을 했냐면 갭이 아쉽게도 발생이 돼서 오늘 전략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여기에서부터 매도 사인을 내보내서 매도를 끌고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시장에 지금 왜곡된 부분의 이벤트는 다 끝났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저라면 현명한 투자자로 250이나 지금 260이라는 등가를 기준으로 얕은 외가에 지금 개인들은 아침부터 공격 들어오죠. 근데 우리 샘플러스 시청자분들은 현명한 부신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반타작 나는 자리에서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격이. 이것까지 그냥 잡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1월, 12월 얼마 안 남았죠. 이제 11월 만기가 끝나면 12월 만기 승부 한 번밖에 없죠. 그 관점을 놓고 봤을 때요. 11시 기준에 시장이 258대 중반부를 지켜주게 되면 위쪽 결제 가능성은 조금 높게 타진이 된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오전장 금일 황금 라인은요. 259.60으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지가 나온다라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방망이 지금 짧게 잡으세요. 특히 옵션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259.60 기준 쪽에서 위쪽으로 베팅을 하시는데 이거 기준에서는 10시 반 상해 출발됐을 때의 종가 위치를 좀 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부분 깨고 내려가면 시장 조정 쪽으로 많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특별히 어제 쪽에서 이미 이벤트는 다 끝난 것 같다. 오늘 장중 대응만이 살 길인데 259.60을 황금 라인으로 잡아주셨습니다. 11시 구간까지 258대 중반 지키면 위쪽일 가능성이 높다라시면서 방망이 짧게 잡아달라고 만기일에 당부 말씀 남기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쌤 샘플러스 김도훈 멘토님의 주옥 같은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옵션 만기 전날 외국인들 선물을 굉장히 많이 팔면서 프로그램 매물을 유발시켰습니다. 썼는데 오늘은 일단 현물 쪽에서 컴백을 해줬습니다. 코스피도 1970선대는 회복을 했는데요. 80선대 찍고 출발했었거든요. 상승폭이 의외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넷 옐런 효과도 글쎄요. 이 정도였나? 약간은 실망스럽네요. 잠시 후면 금통위 결과가 발표되고요. 오늘 옵션 만기 막판에 뭔가 크게 흔들림은 없을 거라고 하니까 장중 흐름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핫10에서 금통위 결과 전해드릴 거니까 이어지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 진시 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